안녕하세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그런 말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데요. 없이 살면 다 이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 미친 처가댁에 제대로 시달리고 나니 인간 불신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생깁니다. 정말 저는 선입견 없이 살아오고 싶었고 오히려 그런 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제 말이 재수없게 들리겠지만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저는 평범하지는 않지만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서울에서 크게 도매상을 하셔서 서울 번화가에 빌딩도 한 채 소유하고 있으십니다. 그 외에 다른 지역 쪽에는 작지만 몇 개의 산과 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젊은 날에 고생을 하시고 운이 좋게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돈을 버셨다는 아버지는 저희에게 공부는 강요하시지 않았지만 돈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셨습니다. 모든 집안의 화는 돈에서 나온다며 돈 귀한 줄 모르고 흥청망청 쓰거나 인간 같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언제든 바로 호적에 파서 재산 10원도 안 주시겠다는 말씀을 제가 중학생 때부터 종종 하시던 아버지셨죠. 저는 어릴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고개를 그저 끄덕였습니다. 제가 나이 20살이 되어서부터는 대학 등록금과 원룸 오피스텔 전셋방 구해주시고 오피스텔 관리비나 용돈은 저보고 알아서 벌라고 하시던 그런 아버지로 인해 저는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돈의 귀중함을 알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에 취직을 하여 다녔고 아버지는 그동안 저에게 참 잘 커줬다며 제 명의로 상가 건물 한 채와 아파트 한 채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집도 있고 든든한 돈도 벌고 있으니 이제 결혼만 하면 아버지는 더 이상 걱정이 없으시다며 저에게 결혼하기를 많이 강조하셨죠. 그러나 저에게는 인연이 딱히 생기지 않았는데요. 두 번의 연애를 각각 2년, 3년 정도 하였으나 어느 정도 사이가 진전되고 나서는 항상 문제가 되던 건 돈이더군요. 제가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회사 월급 말고도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것을 여자친구가 알게 되자 여자친구는 점점 저에게 돈 부분으로 서운함을 내비치고는 했습니다. 돈이 넘치는데 왜 자기에게는 그렇게 돈을 쓰지 않냐는 문제로 자주 싸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회사 월급 내에서는 거의 모든 돈을 연애에 썼을 정도로 많이 썼어요. 제가 회사에서 받은 돈이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낮은 편도 아니었고요. 그 모든 돈을 제가 쓸 정도면 일반적으로 제 나이 또래 애들은 그냥 일해서 자기 여자친구한테 완전 다 가져다 바치는 수준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의 욕심은 끊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진 상가에서 나오는 돈은 저도 건들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모두 저축만 했거든요. 그것만 해도 진짜 엄청난 돈이었을 텐데도 뭔가 더 바라던 여자친구에게 질려서 다투고 끝내 헤어졌기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은 아버지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며칠 뒤 아버지가 선자리를 구해오셨습니다. 지인분의 건너 아는 분의 따님이라던 명문대 출신의 회사를 다니던 여성이었죠. 어릴 때는 가풍 있는 집안에서 자라나 몸가짐도 남다르고 요즘 애들 같지 않다는 말에 아버지가 넘어가셔서 저에게 바로 나를 잡고 소개를 시켜주셨고 그렇게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제가 만나오던 여자들과 다른 단아한 모습에 저 또한 어느새 콩깍지가 씌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선으로 만난 것이다 보니 길게 끌고 할 필요도 없이 서로 집안 알고 그러니 결혼 일찍 하는 게 낫지 않냐며 다 큰 성인 남녀가 괜히 오래 만나고 소문만 나면 안 좋다며 처갓집에서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다 맞는 말인 줄 알았고 일사천리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집은 예전에는 아주 잘 살았다고 들었습니다만 대대로 내려오던 유산으로 먹고 살았다가 아내의 할아버지께서 사업을 실패하게 되면서 거의 모든 돈을 다 날리게 되었고 집안이 순식간에 몰락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실제로 아내는 부자이셨던 부모님 밑에서 힘들게 컸다고 들었어요.
즉, 가풍만 있는 집안이지 현재는 사실대로 말하면 몰락한 집안 그 자체였죠. 할아버지 때면 아내는 부자였던 시절도 거의 없었을 거고 말 그대로 저희 집은 그녀의 가풍만 보고 신부감으로 고른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아버지는 자신이 주선해준 결혼이다 보니 통 크게도 며느리에게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건물 한 채 관리를 저와 공동으로 맡기고 거기에 대한 수입도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하셨어요. 제 아내는 그 앞에서는 티도 안 내고 그저 알겠다고 담담하게 말하길래 저는 제 건물도 있고 그러니 이 건물은 아내 보고 맡아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게 그 사단이 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건물 세입자 한 분이 저희 아버지를 갑자기 찾아와선 호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 호소 내용은 바로 아내와 장모가 하루가 멀다 하고 건물에 계속 찾아와서 임차인들에게 반말에 직원 부리듯이 지시한다더군요. 영업장인 가게에 들어와 사장인 임차인들에게 반말 틱틱 내뱉으며 월세 올릴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한답니다. 가게에 손님이 많으면 이렇게 잘 되니 이제 월세를 올려도 되겠네 라든지 잘 안 되면 이런 식으로 장사하니까 건물 가치만 떨어진다고 하든지 도를 넘은 갑질에 참다 못해 불만을 토한 임차인들에게는 아예 영업 방해를 대놓고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폐업 준비하는 곳도 있다는데요. 건물 주차장에는 손님들이 오면 주차도 못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온갖 폐악질을 부려 임차인의 가게 직원이 너무 화가 나 장모에게 따졌더니 이 직원을 자르지 않으면 더 이상 건물 지원을 안 해주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저희 아버지에게 찾아왔답니다. 저희는 장모와 아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어서 말하시길 이틀 뒤까지 기한이라며 그때까지 직원을 안 자르면 계약 연장은 절대 없을 거라고 엄포를 놓고 갔다는 말에 아버지랑 저는 이틀 뒤 정말 그런가 싶어서 몰래 찾아가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본 장모와 아내는 저희한테는 평소에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표정의 얼굴하고는 가게를 들어가자마자 가게 주인한테 욕설을 퍼부으며 왜 아직도 이 직원을 자르지 않았냐고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피우는데 가관이더군요. 멀리서조차도 그 소리가 크게 들려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와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가게를 따라 들어가 장모와 아내를 강제로 끌고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그제서야 아내는 표정이 다시 천사로 변하더니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어쩌다 보니 못 보일 꼴을 보였다며 원래 누가 주인인지 이렇게 제대로 알려줘야 하는 게 아니겠냐며 헛소리를 하더군요. 저희 아버지는 건물 운영하시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갑질을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장사가 잘 안 돼서 폐업하는 곳이 있으면 아버지가 철거 비용까지 보태주시기도 하고 항상 근처 건물들에 비해서 임대료가 10%가량 낮게 운영하시던 분이셨거든요. 아버지가 좋게 말씀을 이어가시자 두 사람은 정신을 못 차렸는지 사돈어른이 너무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건물주를 무시하는 거라고 자기가 이 기회에 버릇을 단단히 제대로 고쳐놓겠다는 말에 듣다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두 번 다시 건물에 찾아오지 말라고 당신들에게 그 어떤 권리도 없으니 떠나라고 하자 장모는 갑자기 썩은 표정으로 확 바뀌며 말하기를 자식 교육을 이따위로 시켰냐며 기가 차다는 듯 저희 아버지에게 따지던 장모님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딸 데리고 돌아가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아내를 데리고 가던 장모였죠. 그날 건물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두 사람의 갑질에 못 이겨 가게 운영 중단한 곳만 두 곳인데 평균 시세가 보증금 2천만 원에 임대료 300만 원이었던 곳을 나가겠다고 하자 장모가 전화 와서는 누구 마음대로 가게를 내놓고 누구 마음대로 같은 가격에 내놓느냐며 보증금 5천만 원에 임대료 4배까지 올리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월세도 못 내고 보증금은 까먹고 있는데
철거 원상 복구만 하면 돈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철거해줄 업체를 구하면 500만 원이면 해결할 문제를 몰딩이니 어쩌니 하면서 자신이 아는 업체에게 하라며 그거 견적이 2,5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따졌더니 계속해서 자기 말 안 듣고 안 따르면 소송하겠다고 꼬장을 피웠다네요. 아버지 밑에서 수십 년 장사하신 분들도 계시고 짧게 하신 분들도 5년이 넘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찌나 억울한지 눈물까지 흘리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입금 날짜도 안 되었는데 폐악질을 부리며 받아간 돈도 있고 무슨 다단계도 아니고 중간에 받아간 세금 이외에도 저희 집에 안 걸리기 위해서 이번 달에 입금하면 받아갔던 돈은 돌려준다 말하고 안 준 곳도 한 곳이 있다고 하더군요. 알면 알수록 인간 이중성을 가진 것들이라 이런 집안과 더 이상은 엮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이혼 소송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치만으로 이혼 사유가 안 될 거라고 했었는데 다행히 인간성 최악인 인간들은 밑바닥을 드러내 여지를 주더군요. 카드와 대출을 얼마나 끌었었는지 저희 집 재산이 얼만데 거들먹거리며 온갖 돈을 다 끌어다 쓰며 놀았더군요. 그러면서 아내는 있는 돈 조금 쓴다고 문제냐며 자신의 빚 정도는 시댁의 힘이면 갚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에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게 네 돈이냐고 내 돈도 아니고 부모님 돈이라고 그리고 설령 내 돈이라고 해도 네가 기여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런 소리를 당당하게 말하냐고 너 같은 거 만나면 이 많은 돈도 1년이면 파산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가댁 인간들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이혼할 때까지조차도 모르더군요. 그렇게 1년도 못 가 제 결혼 생활은 파토가 났습니다. 이혼을 안 하겠다는 걸 소송해서 그냥 쫓아냈습니다. 가뜩이나 망해서 못 살던 집안이 이젠 빚까지 자신들의 사치로 듬뿍 지게 되었으니 앞으로 뭐하고 살아갈지 기대가 되네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